하나, 둘.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장난감 애니를 찍다가 이렇게 본체인 제가 나오는 건 오랜만인 것 같네요. 여러분, 웹소설 작가에게 무명 작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카메라 좀 다시 조정 좀 할게요. 여러분, 저처럼요, 히트작이 없는 무명 작가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젠 줄 아십니까? 공모전 준비할 때? 아니요. 원고 쓸 때? 아니요. 조회수가 안 나올 때?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저 같은 무명 작가가 가장 힘든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라서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인 아오니님이랑 제가 그 슈퍼주니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엘프인데 한 9년차, 10년차? 10년차 하수 넘어가는 엘프거든요. 요것도 나중에 올릴게요. 웹소설 작가가 저처럼 히트작이 없는 작가가 가장 힘들 때는 딱 지금이에요. 지금. 딱 지금이에요. 딱 지금. 지상 최대 공모전 있잖아요. 지금 지상 최대 공모전. 그래서 가장 쓴 멘탈이 터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때요. 예심.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지금 기간입니다. 사실 쓴 지체공 기간에는요, 작품 점수할 때가 가장 편해요. 왜냐면 그때는 1일 2 연재만 하도 안 묻히고, 그것은 예심 기간도 도술 널널해요. 왜냐면 그때는 뭔가가 발표가 안 났으니까. 근데 최종식 6월 23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와, 멘탈 관리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요, 지금 쓴 본서작은 다 정해졌어요. 왜냐면 19일이잖아요. 23일 발표인데 며칠 안 남았어. 이때는 연재를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체력전이고 연재형 공모전은 체력전이고 그것은 멘탈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칼을 갈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떡볶이를 먹으면서 편하게 쓴 직채공 실전 꿀팁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선은요, 지상 최대 공모전은 매년 돌아오고 상금도 정해져 있는데, 우수상 500만원, 최수상 1000만원. 1000만원 맞나? 1000만원, 대상 3000만원. 상금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상금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상금이 선인색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몇 작품을 뽑느냐랑
특정이 중요해요. 우승상? 특전은 상에 상관없이 네이버 시리즈 정식영재 주고 최우수상까지만 웹툰 제작 후 네이버 웹툰 정식영재고, 그리고 옆에 우수상은 웹툰 제작 지원이라는 건 잘 되면은 무슨 웹툰을 제작해 주겠지만 네이버 웹툰에서는 연재 안 시킨다, 그 말이에요. 또 네이버 시리즈 매일 열심 무료 프로모션 및 기획 이벤트 지원. 저는 요거 2개만 있어도 더 좋거든요. 왜냐면 특고가 엄청나게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상금 외에 별도 선입세가 추가 지급된다. 요거는 뭔 헐날이니까 됐고, 매년마다 기간은 거의 비슷한데 점점 기간이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작품 접수 기간은 매년 똑같다고 보면 돼요. 5월달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되고, 옛날에는 조금 6월, 7월, 8월, 9월 그쯤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 공모전을 조금 일찍 시작을 했네요. 응모 자격은 다은 때려치우고, 이번에 조금 이게 좀 많이 조금 Q&A도 그렇고 약간 안내가 조금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단순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특히 새로 추가된 게 몇 개 좀 있기는 있어요. 매번 똑같이 4,000자 이상 15화 나와 있고, 그리고 외부의 공모전 착한 작품 홍보 가능하다. 표지 가능하다. 그리고 AI 합습 활용되나는 질문도 들어갔고, 끝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좀 AI에 대한 거기에 맞춰서 Q&A가 제작이 됐는데, 네. 그리고 시리즈 2고는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까지. 2고 관련된 것도 다 있네요.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사실 왜 이렇게 되냐면, 작년에 이게 맞나? 주제 키워드를 뒤통수를 때렸는데, 작년이 아니구나. 2025년이 아니라 옛날에 한번 있어봐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공개구나. 제가 참여했던 지상 최대 공모전이 이때였을 것 같거든요.
2024년? 때가 아닌가? 좀 더 옛날인가? 아, 주제 키워드가 훨씬 옛날인가 보네. 잠시만요. 산년치 여성향. 잠시만요. 이게 좀 주제 키워드를 했던 때가 언제였더라? 아, 그래. 2023년 지상 최대 웹소설 공모전. 제가 이때에 해서 한글로 알아요. 그래, 주제별로 나와서 기억포착 그 키워드 아직도 생각난다. 뒤통수 개 때렸던 거. 이게 라운드를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와, 그래, 이때야. 로판 부부, 이때 진짜. 이때 진짜, 그래, 기억보자, 로콤을. 와, 제가 이때 뒤통수 세게 맞았잖아요. 이때가 주제 키워드 때문에 제가, 1층도 대린 그거 내고 컨택을 받아서 출간을 했지만 폭망한 게 이때였어. 2023년 최대 공모전. 진짜 이때 쓴 뒤통수 세게 맞았거든요. 아직도 억울해요, 그때. 아니, 그때 당시에 제가 저승사장 남주랑 태만사 여주로 현대 로맨스 판타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뜨면서, 와,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힘이 빠져서 대충 조금 끄적여서 낸 작품이 공주님은 아빠의 일중독 대리인이었는데, 그 작품이 진짜 너무 지금 보면 비문도 많고, 그 작품으로 제가 어떻게 출간을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와, 지금 보면 아주 망했어. 와, 그 작품으로 어떻게 출간을 했지? 잔잔하고 재미없고 순문학적인 그런 전형적인 재미없는 그런 시원하게 아주 망했어요. 진짜 정말 살면서 그렇게 망했고, 그래서 얘가 포기를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칼을 갈고 쓴 게 신님
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 맞죠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는 로맨스가 대세인데 로판을 왜 가지고 가냐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옛날 말이에요. 진짜 옛날 말입니다. 네이버는 육아물에 상당히 고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육아물로 갔죠. 왜냐면 워낙에 비슷한 키워드 쓴 작품들이 많기도 하고 로판보다는 로맨스물이 경쟁률이 더 치열하고 공모전에서 뽑히려면 네이버가 밀어주고 네이버가 원하는 작품을 써야 되는데 초보들 작가들은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때 웹소설 강좌를 장르부터 올린 이유도 로판 부분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동로판인데 그래서 로맨스 쪽에 가 있는 것도 있고 장르를 제대로 모르고 와요. 그리고 이런 좀 초보자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봐봐요. 여기 이메일 소개란에 이메일을 두는데 지상 최대 공모전 처음 참여를 하면 그냥 그걸 몰라요. 이거 작가 이메일을 적어두면 그냥 수상작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대공부인 그것 때문에 계약 결혼 그런 작품도 많이 보이고 아니 애초에 그런 키워드 작품은 너무너무 많았고 로판물의 정석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데 뻔하고 그런 작품들은 금방 훅훅 가요. 그런데 제 작품을 보면 신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 맞죠? 제목만 봐도 로판, 유감을, 복음을, 힐링을 다 들어가 있잖아요. 키워드가.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도 보면 하차가 21화까지 쌓여져 있고 제목도 딱 로판의 정석.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예측이 가능해서 선택해서 볼 수가 있고 소개란은 요즘 로판 치고는 조금 긴 편이긴 해요. 그러나 낯은 서술하는 대신에 대사로서는 이루어져 있어서 서순 궁금하게 만들고 소개란을 읽으면 1화를 클릭하게 만들잖아요. 딱 받고. 그리고 꽃은 키워드도 딱 가장 잉크 태그들. 성장물, 희귀물, 막장, 유감물, 일상, 로맨스, 트라우마, 힘수진, 가족, 후회물, 운명, 로맨스, 나쁜 남자, 로판. 딱 주요 키워드에서는 다은 들어갔고 그것은 핵심 키워드 있고
그리고 보면 조회수가 지금 한 600회 정도를 찍었어요. 660회를 찍었는데 쓴 별점도 없고 감심도 없죠? 그런데 쓴 지체공성 독자들은 밀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해요. 그러나 여기 영동률을 보셔야 돼요. 봐봐요. 1화 조회수가 63이에요. 63회인데 최근 화차 조회수가 24회. 반토막 나지 않았고 영동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딱 봤을 때도 37회 막 26회 막 회차별 조회수가 거의 1화 63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화가 25회라는 건 반토막이 나기는 했으나 나머지 조회수들을 보면 고르잖아요. 딱 연동률이에요. 이게 바로 14화는 왜 이렇게 했냐면 트위터 홍보를 따로 해버려서 이렇게 된 건데 다른 거를 제외하면 연동률이 좋잖아요. 네이버에서 원하는 작품은 이런 작품이에요. 연동률이 높아야지 결제를 할 거고 독자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저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레알로 전부 다 아는데도 더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23일까지 지금 공모전 전선 작품 원고도 안 쓰고 시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쓰고 싶어도 키보드를 잃어버려서 못 써요. 그리고 제가 유기견 피스 멍멍에서 제가 깨돌이라는 친구를 쓴 입양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어제 깨순 다녀왔는데 6개월 뒤에 입양이 가능하대요. 깨돌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입양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훨씬 더 바빠졌어요. 깨돌이가 심산충인가? 이름이 길고 어려워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개를 낳았다에 가야처럼 된 거예요. 심장충 나요. 그래서 그거 치료 때문에 6개월 뒤에 진행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더슨 보호소에 출석 체크 하듯이 가서 서슴 깨돌이 돌볼 거예요. 아픈 개한테 중요한 건 나한테 돌아갈 곳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치료 과정을 조금 검색해 보니까 약이든 주사든 그 부위를 할지 못하게 하려고
옷이나 그런 것은 입혀두는데 그게 강아지들이 되게 불편해해요. 그리고선 보호서라서 쓴 특식도 못 먹고 그럴 텐데 그래서 지금 이거 털실로 몸통 부분을 감쌀 수 있는 복대를 짜고 있고 샴푸랑 배변 패드랑 그리고 이거 그릇 밥그릇 물그릇 그리고 샴푸랑 제가 이쪽에 가면 저거 방석은 제가 데리고 올 강아지의 휴식처를 만들어 주려고 쉴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사둔 건데 내 입양님께서 헐 대박 키보드 찾았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걸 왜 못 봤지? 아무튼 계속 말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 키보드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있었네. 하긴 이상하다 했어. 참 내 인생. 장난으로 스펙타클해요. 키보드 썰은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까먹었어요 또 제가 또 자주 깜빡하고 지금 좀 인제야 조금 상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7월달에 제가 대구 카톨릭 대학병원이랑 장애인 복지관은 거기 가서 서류를 다 전부 다 떼봐야 되고 깨돌이를 입양할 거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 지체공 본선이 코앞이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도 많이 해야 돼요. 마냥 놀고만 있지는 않을 건데 원고 작업은 하지 않을 거고 본선까지는. 그래서 제가 무얼 할 거냐 세계관 정리랑 제가 조아라에서 연재하고 있는 유로 연재를 집중적으로 연재를 해서 정산 받을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본선까지 할 건 이거예요. 세계관 정리. 이게 왜 필요한 작업이냐면 제가 캐릭터를 개성 있게 짜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짜놨던 플롯이 있는데 그 플롯이 싹 다 달라졌어요. 와 진짜 정말로 제가 잠시만요. 제가 정말이지 멘탈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게 플롯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렇게 플롯은 짝짝짝짝 짜놨거든요. 왜냐면 늘어지는 부분이 20화부터라서 늘어지지 않으려고 스토리 진행을 착착착 하려고 이렇게 싹 다 짜놨는데 불싸 다 짜놨는데 예정이 없던 빌런이 등장하고 예정에 없던 사건이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짜놓은 빌런 필요 없어졌어요 진짜.
하지만 과감하게 안녕. 그리고 얼렁뚱땅 만들어도 쓴 세계관이 좀 더 쓴 정교해지고, 그리고 무슨 22화부터는 스토리 진행이 위주기 때문에 설정 붕괴랑 그런 게 생기지 않으려면은 세계관 정리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다 자료니까. 스토리가 가슴 탄탄하면 재밌어지고, 탄탄한 스토리를 만드는 건 캐릭터고, 그것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설정과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어머나, 30분이나 벌써. 이리저리 떠들다 보니 벌써 30분이 됐어.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바빠요. 작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쉬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전혀 쉴 수가 없어요. 시기는 뭘 쉬어. 지금 나한테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작가 커리어가 달린 지체공인데 수상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쉽니까? 잘만 하면 어쩌면 로판 부분 대상을 받을 수도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힘내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본선 발표할 때까지는 멈출 거예요. 그래야 돼. 그리고 우선 본선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타슨 1일 2연제 달릴 겁니다. 본선작에 들어야지, 본선작에 들어야 공모전에 집중을 할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집중을 할지 아니면은 그게 뭔가가 답이 나오지.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와요. 미래를 대비해라? 알 수도 없는 미래를 대비해서 뭐 하게요? 내가 지금 안 행복한데. 해야 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면서 왜 꿈이랑 그런 하고 싶은 것들을 다음에 내년에 로서 미루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목표는 오로지 하나예요. 올해 잡은 목표는 오로지 하나. 네이버 정신 작가가 되는 것은 지체것은 최우수상 수상하는 거. 최우수상 받는 거. 그것은 상금 받는 거.
상금을 못 받아도 정신영작 하는 거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목표를 가지고 저는 치열하게 공부도 했고 잘 살기 위해서 움직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한 번뿐이 쓴 내 인생인데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진짜. 아직까지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못하는 것 뿐이지, 제 얘기를 바깥에 꺼내놓으면 뉴스감이라니까요. 진짜 뉴스감이야.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호구라고 말하고 이용해 먹을지 몰라도 저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게 나의 살아온 방식이고 나는 아니까 나답게 살아야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망상도 아니고 인정했고 그냥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다. 물론 조금 해야 되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할 거고요.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오는 거고, 일주일 뒤 미래,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뒤에 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라는데,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치료받고 있고, 저는 이미. 화가 많이 나요, 그냥 좀. 화나는 것보다는 나 혼자서 울어야 했던 그 수많은 밤이 너무 아깝고, 내가 왜 이따위로 살았는지는,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요즘은 저는 그런 것을 연습 중이에요. 하루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나를 우쭈쭈 해주고 그래서 믿어주고 그러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오글거리긴 한데 자존감 회복에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선 제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할 수 있고 성공할 확신이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껴요.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거.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것들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번에도 근데요, 제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본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되지? 구독자라고 해야 되나? 응, 그래요. 좋아요.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제 채널 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이 좋으세요? 제가 그것은 감이 잘 안 잡혀요. 보면은 이게 제 그 유튜브 채널인데 지금은 조회수도 나름 괜찮게 나오는 중인데 한 가지 조금 장난감 애니 영상이 가장 높고 먹방도 괜찮게 나오고 컬러링 이거 너무 웹소설 강의도 조회수 안 나오고 먹방이랑 좀 힘 빼고 조금 확실히 각지고 올린 이런 영상보다 이렇게 일상 위주의 편안한 영상이 되게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전에 찍은 쇼츠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지금까지 공개한 구독자 여러분은 제 채널이 어떤 점이 좋아서 구독했는지 그걸 조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수익 창출이 500명부터인데 지금 딱 223명 작고 귀여운 나의 구독자 수. 그리고 아직도 이거 캣캣 조회수가 상당히 맨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높아지고 있어서 캐릭 체인지 무슨 해석 영상을 올려볼까 그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앞으로 제 채널이 500명, 500명, 1000명, 10,000명까지 가려면은 어떤 콘텐츠를 하면 좋을지, 어떤 점이 좋아서 구독을 눌렀는지 댓글로 빠끔빠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